전기차 화재가 벌어진 인천 아파트에서 벌어진 굉장히 좀 미스터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일인데 자 입주민이요. 입주민들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으로 속속 귀가를 했는데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. 장가 기자, 주민들이 집에 가서 원일 모를 뭐 어떤 피부병, 발진 이런 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? 맞습니다. 지난달 1일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아파트 전체가 피해를 본 사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예. 겁니다. 당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또 차량 87대가 불에 다 타버렸는데요. 화재 이후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이 아파트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집안이 분진으로 가득 차면서 주민 80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현재까지 계속 머물러 왔었거든요. 졸지에 대피소 생활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와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했는데요. 지금 일부 주민들이 피부 발진 그리고 두드러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눈이 붓기도 하고요. 눈이 또 충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자, 기침, 발진, 목이 너무 따가우니까 사실 뭐 어른들은 좀 참을 수 있어도 성장기 자녀들 걱정이 정말 되는데요. 네. 이 관련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일단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기인데 연기가 나면 이제 분진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제일 문제되는 게 호흡기에 들어가면 이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가 있고 눈에 들어가면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. 네,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저러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자 변호사님 뭐 집안 곳곳에 뭐 분진이 있고 뭐 가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임시 주거시설에서 집에 와도 이거 뭐 집에 온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. 걱정이 네. 많고. 네,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분진 때문에요.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는 다시,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단기 숙박시설을 구해서 집 밖으로 또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. 이 분진으로 인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고 발진 증세까지 지금 현재 보인다고 하는데요.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집안의 벽지 도배를 새로 할 정도의 상황이다.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계속해서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지하 주차장, 불이 난 지하 주차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독가스를 지상으로 배출하는 배풍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마음대로 창문을 열었다가는 유독가스가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걸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뭐 그렇게 어린 세대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들, 성인들만 생활하는 세대에서도 월세방을 구해서 다시 나가려고 알아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. 자 전기차제도 전기차제고 그걸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면 막을 수 있을 텐데 또 그걸 껐다고 그래갖고 이런 사건이 커졌는데 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변호사님 이 분진이 이제 피부 호흡기에 좀 영향을 준다는 원인이 좀 구체적으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?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 분진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분진임은 분명하잖아요. 네. 그 분진으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분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는 이로 인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향후 치료비 혹은 이 질환의 증세가 굉장히 심해서 회사를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일실이익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어서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하나 더요. 이 전기차 화재 누가 보상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배상 문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 배상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. 그 주체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불이 난 차의 차주, 관리 감독한 네. 차주가 생각이 나고요. 두 번째는 해당 차를 만든 벤츠사, 회사가 있겠죠.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를 차단해 놓음으로써 이 피해를 확산시킨 그러니까요. 아파트 측의 책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불이 난 차나 그 인접에서 불이 붙은 이 차량 관련해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사가 일단은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근데 이후에 책임 소재가 아마 법원으로 가서 소송까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뭐 큰데 몇십억 좀 나왔다면서 피해가. 지금 최대 100억 원이 어. 넘을 것으로 지금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더해진다면 100억 원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겠죠.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측에서도 이 스프링클러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2차 피해가 더 가중됐다라고 하면 아파트도 일부적인
대신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고요. 또 제조물 책임, 즉 이 차량 자체에 제조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네. 이 벤츠사에도 제조물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갑자기 화재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